자, 안녕하십니까. 서스틴베스트의 백승엽 부사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경서 교수님의 교견에 감사드립니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에 창사 이래로 ESG 리서치 및 사회 책임 투자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참석자분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ESG 프로바이드로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 자료는 그러면 그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면 현재 2019년 SRI 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33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그림표를 보시면 2017년 약 7조대에 있다가 2018년 19년 되면서 규모가 쭉 늘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도 말 7조 원대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분의 일부를 SRI형으로 분류를 하면서 규모가 증대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측 도표를 보게 되면 전체 국내 SRI 시장 구성 중에 대부분 98%가 공공연기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조그맣게 나와 있는 2% 이내가 공모펀드의 규모입니다. 이 국내 공모펀드의 규모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5천억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상위 세 군데만 500억이 넘고 있는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공모시장이 아직 좀 많이 미미한 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도표에 보면 이것도 한 2017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SRI 펀드 설정액이 조금 증가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발을 해야 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평가회사의 신뢰성이나 너희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미시적인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 오늘은 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ESG 밸류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평가 대상은 시총 상위 1007개 기업을 조사를 하고 있고, 발표는 매년 연간 2회 ESG 등급을 발표를 6월,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ESG 성과를 이해 관계자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 위주로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평가 지표는 토탈 95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 두 번째 특성은 섹터 특성 및 재무 성과의 상관관계, 기업의 규모를 반영을 한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의 부분들이 산업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의 구조의 비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섹터별로 비중을 좀 조절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성과라는 것이 ESG의 결과하고도 좀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 공개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나 지배구조서를 발표하는 대형사들은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적은 회사들은 인력도 적고 비용도 들어가니까 좀 발표를 못하다 보면 점수가 떨어지고, 저희는 판단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2조 이상 5천억에서 2조 5천억 이하로 나눠서 체급별로 랭킹을 매기고 거기서 비율을 상대 조절을 해주는 그런 평가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 컨트로버시 이슈들이 기업들이 계속 나옵니다. 적시에 나오는 거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고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룹 전체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밑에 보면은 ESG 등급을 저희들이 이렇게 평정을 점수로 매긴 다음에 신용평가에서 하듯이 저희들이 7개 정도의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A부터 E까지 매기고 있는데, DE는
사실은 저희들이 권유를 할 때 투자 배제 종목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B등급 이상을 사실은 투자 권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C는 뭐 투자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금 좀 주의를 기울이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AA&A가 한 2019년 기준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데이터는 사용하는 곳들은 여기 나오다시피 운용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들 중에 연기금들의 위탁 운용을 맡는 곳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모형 중에 SRI 펀드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들도 직접 투자분에서도 ESG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들에서도 ESG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연구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박 교수님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가 학계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생태계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속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그 ESG 밸류 모델 평가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ESG 중심의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단은 고객사들한테 저희들이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능한 정량화시켜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것 갖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개수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시계열화되어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6년도에 창립이 됐지만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는 올해 발표가 됐으니까 약 8년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가 100개 정도가 되고 커버하는 기업이 1000개 정도가 되니까 한 1년에 10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100만 개인가요? 하여튼 곱하기 8 하면 800만 개가 8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정리해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별 데이터 정보 단계는 ESG별로 나눠지고, 그 하이어라키는 그 밑에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KPI와 데이터 포인트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환경 부분 중에 카테고리에서 생산 공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환경에서 뭐 생산 공정, 뭐 혁신 활동, 뭐 공급망 관리, 고객 관리 이런 걸 많이 다루지만, 생산 공정이라는 항목을 하나를 보면 그 밑에 단에 내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뭐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뭐 공정관리, 온실가스 관리,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소비량, 뭐 용수 사용량, 화학물질 배출량, 대기 오염물질, 뭐 배출량,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각각 점수화를 시키고 그거를 점수를 맞춰서 위에 토탈 점수를 만드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한 것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2015년부터 그 데이터를 갖고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년간 데이터로 보면 코스피 대비로 크게 상회를 하지는 못합니다. AA 기준으로는 초과 수익률이 한 1.2% 되고, 연 환상 수익률로는 약 18bp 정도를 업비트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10반기를 했는데 7반기는 정상적으로 코스피를 비트를 하고, 약 3반기 정도만 코스피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서 좀 꾸준한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국민연금이 활성화 방안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뭐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 주셔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ESG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희들이 아까 ESG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주로 운용사들에서는 운용 전략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위에 나왔듯이 패시브 전략 같은 경우에는 ETF나 인덱스로 펀드를 많이 구성하는 게 최근에 시장에 상품이 나오고 있고, 해외에도 이 부분은 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베스트 인 클래스, 논 베이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밑에서부터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인 곳으로 나가는데, 지금 많은 곳이 네거티브 정도를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국민연금도 조금 소극적인 상태에서 지금 자산운용부는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펀드는 아까 나온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필요한 요소들만 발췌를 해서 그거에 특정한 펀드를 만드는 것인데, 환경 관련되는 거는 좀 뽑아서 그린 펀드를 만들 수 있고, 우먼 펀드는 사회 쪽의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을 발췌해서 우먼 펀드를 만들 수 있고,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인게이지 펀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펀드들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펀드들입니다.
비교적 각광을 받고 있고 성과도 나쁘지 않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ESG 인테그레이션 전략입니다. 아까 교수님이나 송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계량화가 되고 그것이 투자 결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에서는 ESG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최근에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는 ESG를 결합을 해서 전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블랙락, 그 다음에 뭐 주요 연기금, 그 다음에 대부분의 뭐 골드만삭스 이런 곳들은 다 자체 전략 모델을 갖고 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운용사들도 이런 전략 모델 구축 쪽을 계속 좀 신경이 돼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 확장이 되고 있는 ESG 데이터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모델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ESG 정보 공개 기준의 역할점을 저희들이 평가 기준이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ESG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ESG 순환 구조는 여기서 이제 표로 좀 저희가 그려본 게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기관이 있고, ESG 평가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공시 강화들이 계속 주어지지만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G 정보 관리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 ESG 평가기관은 기업들이 주는, 저희들이 주로 보는 지속가능 보고서, 지배구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언론 검색, 뭐 AI를 이용한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게더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정부 기관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환경부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공개를 해 주셔야지 평가기관이 제대로 할 수 있고, 평가 기법은 학계나 업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데이터가 고도화가 됩니다.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투자기관에 드리면 투자기관은 투자의 기법을 개발을 해서 기업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좀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더 ESG 신경을 쓰게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활성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선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법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용을 했을 때 운용사들이 그냥 무늬만 SR을 안 하도록 조금 더 사후 관리를 스탁자 책임실에서 좀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투자 대상도 주식에서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게이지먼트나 스튜어디십 코드도 ESG 기반화해서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는 ESG 정보 곡선이 확산이 필요한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최근에 산재 사망률 같은 게 2018년께 2019년 말에 나옵니다. 2019년 말에 나오면 평가기관은 2020년에 발행을 해야 되니까 2년씩 시차가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도 정부는 좀 빨리 하고 공개 범위도 넓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ESG 투자를 특수 목적체나 지하철 공사 이런 데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공개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ESG 생태계 구축에 대한 거는 학계, 업계,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가 좀 나왔지만 협의체라든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민간기관 중심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역할이 지금 평가기관들도 조금 역할들이 좀 혼재가 돼 있는데, 지배구조원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디십 코드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고, 좀 어느 한 군데에서 중심을 잡고 이것들이 관리되고 잘 이행되는가를 국가적인 평가를 좀 맡아주는 데들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좀 되고 민간기관들은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잘 말려서 돌아가는 구조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